인플레를 잡을 것인가,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쓰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러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단 뭐 디테일한 질문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사실 올해를 좀 돌아봤을 때는 네. 이제 파월 의장의 지금 발언에 계속해서 따라. 발언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파월의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올해를 좀 돌이켜 네. 보시면서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신뢰도 면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언제가 가장 진짜 큰 피벗일지 모르겠으나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더 이상 일시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게 제 생각에는 탁 바뀌었죠. 가장 큰 네.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대목에서 물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많이는 올라갔지만 그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연준 예상을 못하고 역사에서 계셨었나? 인플레이션 레벨은 예상을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사실 어렵죠. 예, 그게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공급 충격, 예, 그게 제일 큰 글로벌 거예요. 밸류 체인 그렇죠. 그게 컸고 네. 오래 가더라. 아. 회복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 경험에 따라 하면 회복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도 안 망가져 봤으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세계가 지난 거의 뭐 50년 최소한 1945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는 계속 글로벌화가 되고 그렇죠. 경제가 스무즈하게 그리고 무조건 싼 데서 가져오는 그게 일방적으로 한 네. 7, 80년 흘러오다가 처음으로 바뀐 거니까 과연 그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망가졌을 때 회복이 될지. 그러니까 이 자주 데이터가 없어. 그렇죠. 자주 아파본 사람은 아프면 알잖아요.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안 다치던 사람 다치니까 난리 나지.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다쳐본 사람은 알아요. 언제 되면 이거 언제 되면 풀리고 하는데 안 다쳐본 사람 다쳐놓으니까 그걸 안 다친 데 다치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맞아. 한 번도 안 다친 데를 완전 다쳐놓으니까 바뀌었죠. 전과 후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생각도 틀리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맞아. 그런 세상에서 연준도 뭐 솔직히 말하면 크게 실수한 거죠. 그렇지.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은 감기에 그냥 간혹 걸리는 사람이 뭐 이번에도 감기 기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금방 낫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폐렴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니 코로나야. 그런 예를 거죠. 들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회복될지 몰랐지. 데이터 모르죠.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변이마다 다르고.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했는데 사실 지금 그것도 러시아도 기억해 보시면 연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막 올랐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공한다 그러다가 그치. 했잖아요. 했으니까. 했으니까. 빨리 끝날 거니까. 일주일 있으면 끝날 테니까. 그래서 시장이 막 올라갔는데 일주일은커녕 지금까지도. 예.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고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그게 시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더 네. 힘들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야,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일 기준이 네. 사실 이제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2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오전에도 방송이 있었지만은 네. 그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장이지 않나 이런 라고 이야기를 얘기를 많이 했죠. 했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에도 FOMC가 있고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관망 느낌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지금 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떨 네. 것인지에 대해서 네. 뭐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만은. 네. 진짜로? 저는 얼추 되는데요. 진짜? 네. 어쩌다 물어봐요. 그 교수님은 조금 어떻게 기다리고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 1시 네, 반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이 네. 되겠죠. 그 시간에 브루킹스라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비교적 독립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구소들이 약간의 민주당 성향, 약간의 공화당 성향은 있지만 그래도 정당 연구소는 아니라 상당히 독립성이 확보된 연구소거든요.
브루키스는 약간의 민주당, 네네. 예, 그리고 피터슨은 약간의 공화당 성향의 그런 뭐 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4차선인가요? 사이에 두고 앞뒤에 이제 그 동네에서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있어 보인다.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아이고, 거기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게 이제 중립적인 성향의 연구소에서. 네, 연구소에서 네. 그 파월 의장을 네. 최어 파월을 초청을 해서 네. 예, 통화 정책 특히 노동 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목만 봤어요. 네네. 네, 네. 그런데 그때가 이제 GDP 데이터 나오고서 그럼 그 다음 날 PCE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오고 쭈루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노동시장 데이터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의 정책의 실수라고 한다면 그 실수의 많은 부분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재화시장 혹은 거시경제 일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팀 템퍼러리 팀 퍼머넌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냐 적게 가냐 이쪽에는 그러고만 이쪽에는 서머수 해가지고 네.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CNN에 나와서 막 같이 붙고 네. 막 이랬었는데 네. 그때도 노동시장에 대한 판단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쓰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입장 보면 자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플레이션이 네. 얼마나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될 연결될 수밖에 없고 어. 그것은 결국 네. 이자율을 얼마나 더 얼마나 유지할 거냐. 높이 얼마나 오래 네.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네. 사실은 F 그 말 그대로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는 고용이 튼튼하다. 네.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할 거다라는 네. 거였는데 결론은 그 말 그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 때문에 죽어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 고용 시장이 이게 감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연결을 못 짓는 것 같아요. 네. 고용 시장에서 재화 시장까지의 연결이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갈 때 그렇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도 가격을 올려야죠.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네. 최근의 현상은 가격은 꽤 올라가는데 네.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그 올라가는 게 이제 수요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은 그러니까 생산량은 떨어지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질 않아요. 최근 한 4, 5개월을 보면 네네네. 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평소 같으면 불균형이 예, 생기니까. 불균형 그러니까 이전으로 보면 불균형인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균형이면 새로운 시각의 세상으로 보면 균형인 거죠. 그것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 미국 국민들이 네. 뭐 대퇴사, Great Resignation 얘기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창 때 그 리모트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해.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네. 예, 그 과거에 비해서는 예, 재택근무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또 미국의 젊은 세대는 재택을 하다가 나오라니까 야 그럼 안 나가. 맞아요. 재택하는 회사로 갈래.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회사가 없으면 그냥 일 안 해. 꼭 일을 해야 돼. 실업성 나오는데 뭐. 예,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어떨지, 예, 새로운 세상의 노동 관계 그에 대한 판단이 지금 어려운데 그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이고요. 물론 그 힌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 예, 금융시장에서는 예, 사실 이자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격이니까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 5만 원짜리 사실 뭐 지금 두 분은 호주머니에 현금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한 2,300원 있어요. 예, 예. 학생들은 물으면 학생들은 100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다 전화기밖에 안 가져다녀요. 왜냐면 삼성페이로 다 다 되거든요. 페이로 되니까. 네. 예. 근데 그 뭐 그렇지만 5만 원짜리를 본 적은 있겠죠, 애들이. 그쵸. 인생에 있어서 세뱃돈. 그렇죠. 할아버지는 용돈 한 번씩 페이로 안 주시니까. 현금 현금으로 빳빳한 빳빳한 거, 예, 그걸 주시니까. 그 가격이 가치가 세 개가 있다. 하나는 물가. 뭐 마이크가 얼마다, 교과서가 얼마다 한 것처럼 물가가 하나의 가치고 또 하나는 외국 돈과의 가치. 환율이죠. 환율. 그 세 번째는 오늘의 5만 원과 내일의 5만 원 간의 상대 가격. 그게 이자율인 거죠. 아. 네. 근데 그 세 가지를 어. 그 중에 직접적으로는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네. 조정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나머지 또 따라. 나머지 두 개가 따라가니까. 네. 근데 그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과정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판단이 쉽지는 않죠. 맞아요. 진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통화량, 네. 우리나라도 97년까지는 음. 통화량 조절을 했습니다. 음. 요즘 많은 나라는 이자율. 음. 그렇지만 환율을 가지고 조정한 나라도 있어요. 음. 홍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음. 그런 나라는 중앙은행이 환율. 아 환율로 해요 홍콩은. 네. 그러니까 1971년까지는 45년 네. 그 우리 돈으로 해방이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전 세계적으로 고정환율을 택해서 네. 71년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 뭐 닉슨 샥이라고 해서 71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본이. 네. 그래서 그렇지만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바꿨지. 8월 15일일 겁니다. 아마 그것도 그때가 휴일날 모아서 뭐 경제수석이랑 몇몇 모아서 정책을 논의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바꿔준다. 전 세계를 놀래켰죠. 금을 안 바꿔준다고요? 네, 금을 안 바꿔준다. 음. 그게 닉슨 샥입니다. 금이 없어서 안 바꿔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죠. 너무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가장 너무 많이 대표적인 게 풀었으니까. 베트남 전쟁. 아,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엄청 썼으니까. 그렇죠. 그거 다 바꿔주다 보면. 우리나라도 파월 장병한테 얼마를 줬어요. 어. 그런 식으로. 맞아. 예, 아무튼 쓰고 나서 이제 71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안 바꿔준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기준금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 반등을 미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반등을 했던 게 사실은 속도 조절에 대한 피봇 네. 기대감이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경제지표도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교수님도 사실은 그 경제지표들 다 체크하실 거니까 네. 뭐 다른 것보다 13일 새벽에 실업률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업률이 음. 상당히 뭐 낮게 좋게 네, 계속 네. 나오니까 네. 그게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미치는 음.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속도를 실업률에서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금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에 가장 많이 하니까 길고 가변적인 시차, long and variable lag라는 말을 네. 하거든요. 정책을 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시간이 걸리죠. 6개월 내지 1년, 맞아요. 1년 반이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거지 우리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시차가 걸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75씩 4번 올린 거는 그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죠. 그렇죠. 네. 네. 75 올린 것도 처음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100을 내린 적은 있어요. 어. 네, 2020년 3월 16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어. 네, 월요일 날 새벽 6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 자기들로서는 일요일 날 밤이죠. 어. 일요일 날 저녁 때 뭐가 아쉬워서 했겠어요. 근데 그거 왜 한 거예요? 이대로 놨다가 시장이 열리면 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네. 아시아 패닉이 올라. 그다음 유럽에 패닉이 오고 나면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그때 가서 구원등판하면 늦죠. 아 그래서.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때 안 되겠다. 그래서 100을 확 내려버린 거죠. 시장 조금 네, 안정화시키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6시에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네. 아마 그 당시에 그 앵커 하신 분은 네. 2층에 어딘가 계실 수도 있죠. 네. 네. 그분은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6시에 새벽 6시에 뉴스를 가서 이렇게 딱 읽으시려고 가서 읽고 있는데 아래 화면에 갑자기 속보 미연준 100bp 인하 긴급 인하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막 우리나라 여러 경제 방송 네. 그 일반 방송에서 안 할 테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미국 CNN 블룸버그랑 막 CNBC 틀어봤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저는 또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각각의 앵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제일 당황했어요? 다들. 네, 다들 놀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데는 PD님이 피드를 해주시고 아예 그냥 피드를 안 해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어제 뉴스를 읽는 거지. 뭐 그게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당황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 뉴스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그때는 안 않잖아요. 그랬어요. 네.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뉴스에서 연준 얘기 나오고 막 진짜 요즘엔 난리예요. 홍수가 되지요. 네, 요즘엔 난리예요. 네. 근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 네. 2000년대 중반 5년 정도에 그때는 17번을 연속적으로 이자를 올렸습니다. 17번이요? 번. 조금씩
조금씩 25씩 25bp씩 어. 2005년. 근데 그때 전혀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체감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 네. 근데 그때는 계속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대놓고. 어. 근데 그렇게 오래 올릴지는 몰랐죠. 17 그래서 번이면 1에서 응. 1%, 그 당시에 미국으로 기록적인 낮은 숫자였거든요. 거기서 5.25까지면 17번이죠. 그럼 중간에 쉴 때도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아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17번을 주장창 25. 그러니까 1년 그때는 반 진짜 2년 2년 동안. 2년 1개월 동안 1년에 8번이 있으니까 네. 16번 맞네. 한 번 더. 네, 2년 조금 넘게 17번을 근데 그때는 티가 안 났어. 5.25 근데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응. 높이. 1.00에서 5.25까지 그러니까요. 4.25 퍼센티지 포인트. 오. 17번을 2년 넘게 올렸는데 그때 한국에서 뉴스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이랑 완전 경제가 그만큼 이제 외국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도 있고요. 다르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그만큼 커서 음. 우리나라도 미국 자산을 많이 들고 있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사실 외화 유출을 걱정한다는 거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할 거예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죠. 예, 그만큼 한국을 믿고 들어와 있으니까 나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럼 그때 그렇게 쫙 올릴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게 이슈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은 이슈가 없었던 건데 외자 유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빨리 올렸던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75 4번 연속. 그건 없어요. 그건 없었잖아요. 네, 25씩 17번을 했으니까 그때는 50도 많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은 그만큼 브레이크를 확 밟을 수밖에 없게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데 오 하고 밟는 그치 그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거죠. 멀리서부터 보고 그래 그러고 25 이렇게 2년 넘게 밟으면 네. 물론 그 당시에도 너무 천천히 밟았다는 비판은 있어요. 또 오히려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25씩 밟으니까 네. 2년 넘게 밟았지만 안 그럴 거고 생각을 두세 번 하고 말겠지. 그래서 너무 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불타올랐어요. 사실은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 시장의 네. 그 과열의 원인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또. 하는 얘기가 많이 논쟁이 있었고요. 저는 물론 이제 연준에서 일하면서 그렇지 않다 쪽에 이제 버난키에 쪽에 있었는데 또 존 테일러 교수 같은 분은 그게 글로벌 시발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주범이다. 네, 주범이다라고 주범이다까지. 많이 올려서 그렇다. 네. 너무 늦게 올려 천천히 올려줬다. 아 차라리. 그러니까 올리는 건 좋은데 빨리 아. 미리 빨리 올렸어야지 조금 늦게 그렇게 천천히 올리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또 보면 세게 그 막- 레슨이 이번에 이거 정확하게 네. 너무 세게 이번에 밟는 것도 과거의 그때 경험상 천천히 올려보니까 이게 시장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서. 네. 그 결론은 이거 13일 날 네. FOMC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예상대로 현재 분위기에서는 분위기라는 게 이제 마켓 분위기도 있지만 네. 데이터 네, 물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PC 인플레이션 GDP, PC 다 인플레이션 나와봐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런 분위기라면 50 정도로 해서 75씩 4번 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놓는 건 아닌데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닌데 브레이크 밟는 거는 조금 줄이는 네, 살짝 떼죠. 네. 50bp를 또 예상하시는 네. 50bp 정도 나오면 사실은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은 대충 예상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결국 30분 있다가 하는 네, 기자회견. 파월에도. 네, 기자회견. 네. 그리고 점도표.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점도표가 나오니까.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 갈 거고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에 따라서 시장은 또 네. 반응할 왜냐면 수 올해 점도표는 이미 끝난 거니까 12월 네. 되면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할지 대충 다 정해서 네네. 오니까 물론 그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도 그거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년, 그러니까요. 후년. 내년 최고금리 7%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나와. 가장 뭐 극단적으로 정말 그게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페드 총재가 통화정책 준칙을 가지고 해보면 대충 5에서 7 정도 나온다. 밴드를 그리거든요. 물결처럼. 아 이렇게. 네네네. 어. 근데 뭐 인플레이션에서 얼마큼 세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7%까지 얘기를 네. 하는 거구나. 네, 오늘 기준으로 네. 뭐 최근에 이야기했던 건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금리 인상 멈추더라도 24년 전에는 인하는 없어야 된다. 없다. 그러니까요. 유지는 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 대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그걸 유지하느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자율은 한 달짜리 이자율이 아니라 1년, 3년, 맞아요. 10년,
30년 이자율이니까 음. 어디까지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2024 2024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또 존 윌리엄스 네. 예, 연준 그 뉴욕 연준 총재이면서 FOMC 부의장인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율을 올리는 걸 멈춘다고 해서 금방 되돌아선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까 피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벗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축구 보셨죠? 네네. 네. 그 보시면 피벗이라는 게 이제 가다가 음. 반대로 뒤집는 방향 방향을 네. 완전히 뒤집는 음. 피벗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막 뛰어가다가 속도를 살짝 줄이면 저쪽은 뛰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피벗. 그리고 그것도 피벗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을 빨리 올리다 천천히 올리는 것도 피벗이고 올리다가 세우는 것도 피벗이고 올렸다가 내리는 것도 다 피벗이에요. 정의가 좀. 근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얘기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75 올리다가 50 올리는 게 음. 피벗이다라고 하면 그거 피벗 하는 거죠. 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 축구보다 농구할 때 짧으니까 그렇죠. 드리블 막 속도 조절 빨리 굉장히 하다가 중요하죠. 한 번만 딱 하면 저쪽은 뛰어가잖아요. 맞아요. 가스도가 있으니까. 예, 그럼 비죠. 예. 음. 그걸 하는 게 이제 그게 훌륭한 선수인데 뭐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뭐 공을 찰 줄은 모르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축구할 때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속도 조절.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소비할 때 네, 그 사람은 공 보지 말고 허리를 봐라, 다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피벗을 먼저 할 수 있는 위치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금융시장에서도 어느 걸 보면 연준이 피벗을 할까? 그리고 피벗이 75를 50으로 하는 피벗이냐, 75를 제로로 가는 피벗이냐, 아. 피벗을 제로를 오래 갔다가 이제 내리는 시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치는 다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똑같은 피벗이라는 단어가 얘기하지만 음. 예. 그런 것도 연준에서도 되게 어려워해요. 음. 그런 것을 소통하는 것을 지금 거꾸로. 상황에서는 얼마나 길게 갈지 이거는 예단할 수가 없겠네요. 아직은 못하죠. 아. 아직은 못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단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 그래서 비교적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센. 그래서 막 잘 지르는 뷰라드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먼저 깃발을 먼저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깃발을 먼저 들어서 얘기를. 그러면 하는 것 그걸 같습니다. 예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게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금리를 어찌됐건 미국은 계속 그게 잡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거나 올릴 거니까. 네. 또 우리나라도 어거지로 따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금리 차이가 네. 사실은 유지만 돼도 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살짝씩 더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데 어. 그러면 결국은 더 벌어질 때 그거를 갖다가 거꾸로 보충하려면 우리는 더 오래 간다가 돼야죠. 더 오래 더 오래 간다. 간다. 네. 그러니까 그럼 더 힘드네 우리도. 높지 않아도 오래 가서 힘든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돈이 나가니까. 완전히 그냥 외환시장 사실은 쭈루루 빠져나가 유출이 버리니까. 돼버리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음. 참 사실 그 제 주변에도 보면은 경제 관심이 아예 없던 분들도 네. 많지 이제. 연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셨던 분들도 관심도 없었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게 대출 이자. 네.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거든요. 하다못해 말씀해주신 그 뭐 대출이자, 부동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고차를 사러 가도 뭐야 뭐 2% 3% 대였는데 갑자기 중고차 완전 이자가 다르지. 무슨 6, 7% 완전 10%까지 다르지. 나와. 완전 다르지. 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2%를 만들었던 것도 연준이죠. 맞아. 거꾸로. 네, 왜냐하면 연준에서 0%까지 내리면서 하도 돈이 세계에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2%까지 내려간 거죠. 여기서 근데 딱 궁금한 거는 그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뉴스들 중에 하나가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잡혀가. 근데 결론 그 다음에 또 침체잖아요. 그렇죠. 그 침체 때문에도 그 유지하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기간이 그 침체 때문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왔을 때 그 침체를 걱정하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과연 그 순간 침체가 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느냐? 잡혀 있으면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그게 또 모르니까. 그게 안 잡혀 있으면 유지가. 그러면은 유지할지 내릴지 굉장한 고민이 올 겁니다. 네. 야 시장의 진짜 변동성. 그야말로 네, 거꾸로 얘기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무 어렵지. 어렵지. 근데 둘 다 안 되고
둘 다는 안 돼. 예, 일로 가면 절로 가고 그렇지. 절로 여기 가고. 갔을 때는 엄마 좋다 그러고 여기 그렇죠. 갔을 때는 아빠 좋다고 근데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자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 하나를 이자를 가지고 인플레를 잡을 것인가, 네.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쓰겠죠. 근데 그 선택의 기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안 쓰면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안 쓴 거지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대로 잘해야 그 순간에 오는 거고 네. 그 순간의 판단이 네. 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네. 그 순간을 빨리 만들어야죠 사실은. 그러고 그 순간에 판단을 잘해서 고통이 골고루 분담되도록. 네. 말은 쉬운데 네네. 실제로 다치는 사람은 어렵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자를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침체를 위해서는 이자를 내려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침체를 막으려면 내려야 되고. 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진짜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 선택의 중간에서 네. 그걸 골고루 다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야. 그러니까 뭐 세금을 이번에 매길 것인가 내년에 매길 것인가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 금투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네네네. 결국은 정부가 쓸 돈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네. 세금을 어디다 매길 것인가, 언제 매길 것인가, 올해부터 매길 것인가, 2년 후부터 매길 것인가 그런 그 시간에 따른 선택 혹은 분야에 따른 선택이죠. 네, 그거의 가장 큰 선택이 우리가 가진 5만 원짜리 가치를 지금보다 미래에 더 높게 가져갈 것이냐, 낮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경제 리소스를 네네. 땡겨 쓰냐 나중에 쓰냐 하는 판단을 그거를 중앙은행이라는 독립된 기관에 맡겨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 지금 한 반년 동안이 금리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경험이 오면 꽤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때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라 정확한 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80년대를 80년대 초반 뭐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상관없었지만 네. 그거를 살아본 사람들은 네. 그 높은 인플레를 경험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때 그 공중파 방송에서 예,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 그리고 저보다 한 15살쯤 어린 그 세 명이 나가서 그 토론을 했는데 다른 이렇게 또 세 명이 차이를. 세대 차이를 예. 근데 82년도에 예. 그때 이제 거기는 유학을 가서 82년도에 그 볼코의 그 안티 인플레이션 이자를 올렸을 때 실험을 직접 미국에서 느끼고 미국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얘기를 들었고 예, 공부를 하러 가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여기 있던 분은 뭐 2살이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른데 시장에서도 네. 이 금리를 경험해 본 사람과 안 해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단 말이죠. 없죠. 높은 금리 경험이. 네. 높은 인플레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뼈저리게 하고 나면 또 꽤 오래 갈 겁니다. 인간의 그런 심리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이 않은 면도 많거든요. 심리라는 게 예. 그냥 수식으로 할 수 없는. 네. 야 진짜 이게 질문하기도 어렵고 네. 야 막 듣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오래 가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어서 네. 그럼 만약에 그냥 네. 그 교수님이 경제학자가 아니었고 위원이었다 네. 아니면 내가 진짜 파월이었다 어떤 카드 쓰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관성. 일관성. 그러니까 그 말을 잘 택해서 예, 그거를 같은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예, 그럼 이제 그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네. 스스로 꽤 확신이 있어야 돼 가능하겠죠. 그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결론은 제대로 된 결과치도 안 나올 거고. 네. 예. 근데 소위 그 리더, 감독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독립성을 준 거니까. 별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진할 수 있는. 그게 어느 게 직진이냐?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잡히지만 많이는 안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올 때가 올 겁니다. 네, 분명히 이 그러면, 만나는 순간이 딱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벌써 뭐 서머스 같으면 그럴 때라고 양보하면 안 돼. 더 그때 질러야지. 했다가는 그 80년의 실수를 다시 할 수 있어. 너도 볼코의 실수를 할래. 뭐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제 또 계속 이쪽에서 얘기하고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기하고 막 벌써부터 미리미리 분위기 막 띄고 있죠. 네. 갑자기 진지해졌지. 진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잘 모릅니다. 아이고. 예. 중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난주에 중학교 갔다 왔습니다. 외모도 중학생. 아이고. 아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상황이 미국의 금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올라가 있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치. 그리고 뭐 유지도 될 것 최종 같고. 금리가 언제 뭐가 될지도 계속 뭐 예측이 각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높은 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는 금리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 그 자본이 나간다, 유출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지. 네, 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똑같은 조건에 외국 이자율이 높으면 그런데 네. 근데 그 이자율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 이자율이고요. 그건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자율인데 중요한 것은 투자할 때 아주 길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3개월, 1년, 3년을 네. 보고 하니까 그 3년 동안의 평균 이자율은 한국이 꽤 오래 유지하면 미국보다 오래 유지하면 그럼 비슷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네. 얘네들이 낮춰도 우리가 이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를 오래 유지하면 허세가 된대. 오히려 네. 오래 유지하면. 네. 그런 확신을 또 주는 게 그건 또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이죠. 물론 미국도 정확하게 언제 그만둔다는 말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의 영역, 예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 혹은 기회. 그러니까 왜냐면 경험하지 않은 거를 예측해서 그렇게 정책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하고 그런 걸 언론 혹은 시장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욕 가져가봐야 소통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죠. 욕 뒤지게 먹으니까. 예. 어려워. 이게 다 돈 문제인데. 네. 그래서 유지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딴 세상 갔다 왔지? 네. 왜냐면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중학생들은 어떻게 좀 알아듣던가요? 아니요, 뭐 중학생도 뭐, 그러니까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금융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주식 시장은 그렇게 많이 흔들렸잖아요. 사실은 그 금리 때문에. 근데 반대로 채권 시장은 요즘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최근엔 좀 관심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에 대한 것들도 조금 예전에 제가 경험을 해보면 관심이 아예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지금 시기에 채권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금리랑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좀 분석이 어려운 게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가격을 통한 분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워낙 물량이 지배적인 시장이 돼버렸어요. 미국도 맞아요.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물량이 지배적인 시장은 경제학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뭐 국채 발행 액수까지 막 조절한다고 그 회의에서 나오고 네네. 그리고 한전채 수량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도미네이트하면 더 이상 이자율 혹은 그냥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시장에 나온 것을 다 그 흡수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놓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될 만큼 많은 물량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론이 전혀 소용이 없어집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걱정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경제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격적인 건 예측이 되지만 물량으로 하는 건 예측이 안 되니까. 물량 측면에서 그렇게 나와버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니까요. 지금 우리 채권 시장 괜찮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금리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그 시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은행 금리 높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셔서 채권들도 그렇게 채권 요새 1년 6개월짜리 2년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단기 채로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은행 적금둔다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네, 금리가 많이 새로 나온 높으니까.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권 원래 발행하면 뭐 국채 이런 거 말고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가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1년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채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뭐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얼마 전에 흥국생명 그전에 흥국생명 레고랜드 터지고 레고랜드 있어요. 그런 식으로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 전문가라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네. 네, 교수님은 그리고 어느 쪽으로 튈지는 모르는 거죠. 맞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네네. 태권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한번 가져봐야 되겠네요. 변동성 네. 분명히 많다. 네. 다. 그러면 조금 이게 괜찮아지려면은 우리는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교수님? 아니, 물론 우리 내부도 바라보지만 내부만 바라보면 안 된다. 아. 그렇게 네. 그 외국의 조건, 연준의 금리 정책이 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내부를 봐야겠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공통적으로 치르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결론은 예측할 수는 없다. 네. 네,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고 상당 기간 조금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더 큰 그렇죠. 거죠. 네. 최악은 지났지만 네, 네. 최악은 지났지만 네. 그래도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네, 거다. 조금은 더. 간다. 그게 이제 뭐 그 아까 빌라드였나요? 네, 네. 윌리엄스나 네. 네. 이자율이 23년 혹은 4년까지도 네,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금방 이자율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맞다는 게 거죠. 맞다는 그러한 그 워닝 사인 네, 그걸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가 이제 조금 이게 지금 이슈들이 뭐가 많잖아요.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태도 네.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막 시위하고 하는데도 뭐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근데 요런 이슈들이 혹여나 조금 금방금방 조금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면은 해소가 딱 그것도, 돼버렸어. 그렇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까? 그래도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해소가 돼서 주는 영향은 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하긴 쉽잖아요. 내가 못하면 꾸준히 그냥 훅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잘 되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아주 좋을 수는 없거든요. 세상이라는 올라갈 게. 수는 없다. 네. 아, 그렇잖아요. 그게 와닿다. 네. 그게 잘 되면 좋고 동시에 잘 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동시에 나쁠 때 더 나빠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한번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네. 어디 좋은 소식 났다고 와 하고 세상이 다 좋아지는 맞아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불행히도. 금융시장의 속성인 것 같아요. 또 그렇네. 금융시장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 상태가 있다면 거긴 못 다다르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가면 급전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네. 그 완전한 상황을 에서 멀리 안 떨어지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또 가까이 가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사람 보통 많이 하는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가까이 가려고 자꾸 그러다가 크게 떨어지는 거죠. 맞아. 네. 또 올라올 땐 또 오래 걸려. 그렇죠. 오래 걸리고. 네. 그 오래 걸린다고 처음 밝힌 사람이 벤 버난케 당시 교수였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년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올해처럼 안 좋지는 않지만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는다. 그럼 내년 딱 시장 딱 볼 때 글로벌이랑 국내 시장 딱 구분해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네. 교수님 보실 때는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 회복은 하긴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예측은 힘듭니다만. 네네네. 그러면은 뭐 둘 다 뭐 그 흐름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또 물론 어떤 변이가 나와서 어떤 어떻게 될지 세상이 될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네.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계속 회복이 되고 간다라고 백신이 하면? 간다고 하면 네. 그러면 천천히 회복이 돼 나가는 과정이 나겠죠. 뭐 갑자기 큰 반전이 일어나긴 쉽지 않고요. 그러면 그냥 딱 베어마켓 랠리.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네. 왜냐면 사실 지금 고민이 그거거든요. 베어마켓이냐 네. 아니 급반등이냐.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고민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교수님은 베어마켓에 조금 더. 그렇죠. 이제 그 천천히 올라가는 뭐 급반등이 한두 분야에서 잠깐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라가기는. 네. 그렇게 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워낙 큰 충격이었고요. 네. 물론 2020년이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95%가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전쟁 말고 그런 적이 없었죠. 맞아요. 근데 초반에는 2010년 중반만 해도 마이너스 5.2%인가 제가 기억에 까지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복이 빨라. 마이너스 2.5%도 나쁘지만 마이너스 5.2부터 생각하면 2.25% 포인트만큼 올린 거잖아요, 인류가. 예. 그 올리기 위한 노력, 예. 봉쇄, 방역, 네. 의료 네. 그쪽이 크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경제 쪽에서 도움을 줬다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죠. 네, 그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작용이 잠깐 있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딱 느낌이 딱 고생을- 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연애 같은 거 하면 네. 이 사람이 2년 연애했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있는데 곱하기 2가 걸린대. 4년 걸린 거야. 네. 코로나 때 그 막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한 2년 정도, 3년 네. 정도 했으니까 이걸 다 소화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방송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리만 9월에 오고 네. 12월에 이자를 제로 내리고 네. 제로에서 빠질 때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와. 이번에 2년 만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게 넘으면 돈을 많이 푼 거지. 더 천천히 나왔어도 되는데 더 천천히 나왔으면 이렇게 인플레 안 생기겠죠. 근데 이번에는 훨씬 훅 내려갔다 훅 빠졌죠. 네네네.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그런 과정에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2008년에는 7년 동안 제로에서 안 올렸으니 못 올렸으니까.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좀 뭐 교수님이 네.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어떤 네.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가능성 혹은 시성 혹은 이제 소위 그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음. 네, 그런 포지션. 그걸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현금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열어놓고 사는 게 세상이 워낙 불확실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저같이 주식쟁이들은 요 생각 하거든요. 장투하지 말고 단타해요? 그게 장투가 그럴 수도 있고 단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네. 우리가 보통은 현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현금도 굉장히 큰 투자예요. 일치 안 되니까 그건. 그러니까 투자고 제로에 베팅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제로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기준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사는 거지. 딱 그 말이 맞네요. 플렉서블. 유연하게. 유연하게 잡고 나가면서 그 뉴스가 본인이 가진 포지션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게 다른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 그렇죠. 가장 우리가 크게 봤던 게 재택근무 가능한 직종과 가능하지 않은 직종이 있었죠. 명확하게 나왔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음. 우리의 많은 그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변환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유연성.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살아남아야 돼. 네.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으면 또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 올 네. 좋은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냥 뭐 당연히 우리 교수님께서도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알고는 있지만 그냥 철없는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코로나 불장 같은 장이 또 올까요, 교수님? 저 사실 내심 기다리고 있거든요. 코로나 불장이요. 네. 네. 뭐만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 장. 그 인플레가 생기면서 네. 그 불장은 불장난으로 끝난 것 같아요. 불장난으로 끝났다. 인플레가 저러면 더 이상 못 하거든요. 인플레가 안 생겨질 때, 그러니까 어디다 불 붙이고 이렇게 불장난을 했을 때 그게 금방 꺼질 때 불장난을 하는데 그게 퍼지면 큰일 나죠. 문제가 돼버린. 그러면 어렸을 때 불장난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봤죠. 시골에서 많이 태워봤습니다. 해보면 많이 태우는데 이게 요만큼만 태우고 불 끄면 되잖아요. 근데 퍼지면 걷잡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동네 형들 불러다가 이제 사고지. 사고 오고 다 끄고 나와서 그러고 뒤지게 먹고. 이런 한 거잖아요. 다음부터 불장난 안 하죠. 그렇죠. 한번 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불장난을 한 거죠. 그 불장 없대. 없어요. 없대.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예상치 않게 와서 그걸 또 살리기 위해서 한다. 뭐 금융동. 그렇지만 별로 그럴 가능성.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한번 해봤으니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게 또 교수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뭔가가 좀 믿음이 가.
쉽지 않아? 아, 저도 투자는 잘 못합니다. 네? 저도 그냥 투자는 개인 투자 잘 못합니다. 아, 현실적이야. 아이,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아 진짜요? 아, 못 깎죠. 교수님 어떻게 제 말 듣고 삼성전자 한번 사보실래요? 하지마. 자 어쨌든 오늘 진짜 우리 김진희 교수님이랑 같이 전반적으로 12월 그리고 12월을 떠나서 내년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사실 예측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어렵다. 거고 그렇지만은 교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이 내용 안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해답은 다 있었던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들의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맞습니다라는 게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같이 주변 분들이랑도 보시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맞아요. 공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FC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로 갈 거냐, 뭐 높이로 갈 거냐가 사실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또 아까 정반대로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불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저는 이제 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단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구나. 뭐 당분간은 약세장이 조금 이어지겠구나라는 흐름을 저는 또 교수님 덕분에 잡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이고, 즐거웠고요. 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잘 몰랐나요? 아유, 아 교수님 오늘 진짜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꼭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셋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